네, 안녕하십니까. 윤영돈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인 코치님인데 본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리어 코치 협회 김수인 코치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네.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가요. 네. 이 커리어 코치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많죠. 그리고 네. 대학원은 또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격증은 또 뭘 네.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업계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네. 김수인 코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도 이제 코치를 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최근에 저도 뭐 면접 코칭이라던가 이력서 코칭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어떤 학과나 어떤 곳을 가야 제 이력이나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학원들도 많이 물어봐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네. 커리어 코치와 관련된 대학원들을 네. 몇 가지 그룹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상담 심리 쪽으로 해서 그 산업 심리나 그런 쪽에 이제 네.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커리어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이 광운대의 탁진규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이 커리어 코칭이나 커리어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커리어 상담 쪽으로 네네.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쪽에 그런 커리어 상담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야가 있고요. 네네네. 또 숭실대에 네. 학습하고 커리어와 같이 연결해서 코칭을 하는 그런 쪽에 이 커리어 그 코칭 그리고 학습 코칭도 같이 하는 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한기대라는 데가 있어요. 한기대 네. 아세요? 네, 한계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거기 한기대는 이제 HR 테크노 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 인력 개발 쪽으로 네. HR 인력 개발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학과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이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가시는 분 중에 이제 코칭만 전문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학부 때서부터 이제 남서울대학교의 학부서부터 그리고 박사까지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코칭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남서울대학교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만 하면 국민대학교는 이제 경영대학교 안에 네. 그 코칭 쪽이 있습니다. 고현숙 교수님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코치님이 또 이제 국민대학교에 이 코칭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가셔서 코칭을 좀 공부하면서 커리어와 관련된 것들도 공부하시니까 이제 경영학과의 부분에 있으니까 좀 관련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고요. 아주대학교 쪽에 이제 교육 쪽으로 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이상엽 그 교수님이나 이런 쪽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도 교육 쪽에 이제 대학원이 있고 네. 또 거기 코칭 대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코칭 대학원을 또 이렇게 가셔서 있군요. 예, 그런 그 대학원 쪽으로 코칭 쪽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칭 쪽의 대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이버 쪽에서도 이제 커리어 코칭 쪽으로 하는 몇 개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언택트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커리어 코칭은 사실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해야지 어떤 성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인 것도 좀 보고
실제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언택트로 보는 거하고 화상 면접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다른 때문에.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커리어 코칭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방대한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내가 코칭만 잘하니까 커리어 코칭을 잘하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사실 커리어 쪽에 공부를 해서 내가 뭐 HR 쪽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사실 코칭을 좀 모르면 또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코치 부분을 하실 때 우리가 코치도 이제 한국 코치 협회도 있고 커리어 코치 협회도 있어요. 한국 커리어 코치 협회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 커리어 코치 협회가 그동안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경닷컴이라는 교육센터하고 지금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커리어 코치를 양성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고요. 커리어 코치라는 민간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제 내년서부터는 조금 이제 바뀌겠는데 올해까지는 1급 자격증을 이제 3일 과정, 3주 동안 같이 배울 수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조금 분할을 해서 2급, 1급으로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여러분들이 이 커리어 코치를 좀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한국 코치 협회의 그 KAC 과정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자격증도 나오고 그리고 KSC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되든 뭔가 좀 추진을 해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리어 코치라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이 코칭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코치가 참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커리어 코치를 꼭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코치님은? 저는 보통 이렇게 변화에 대한 초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혹은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과의 그런 소통에서 이들이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뭐 심리적인 거는 사실 제가 또 뭐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제 인생을 살 때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으니까 진짜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뜻깊은 일이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예전에 뭐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커리어 코칭인 것 같고 근데 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코칭이라는 게 확실히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코칭이라는 게. 그 컨설팅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답을 정해주는데 코칭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코칭 쪽에는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려면 에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에고가 강할수록 컨설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에고 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명상도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 명상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대한 훈련. 스스로가 그렇죠. 코치도 훈련도 필요고 실제 멘토 코치나 이런 코치님들에게 계속 코칭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코치 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코칭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코칭이라는 것이 뭐 자격증을 따야지, 뭐 학위를 따야지, 그 학위를 따는 것들은 결국에 나 자신의 어떤 이정표를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자격증이 중요하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 부분들도 내가 검증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의 허들이지 그렇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적어도 업계에 어느 정도 이쪽에 좀 공부를 했구나 저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프랙티스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더군요. 그러면 실전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야지 내가 꼭 윤코치님의 코칭을 받겠다라는 사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수희 코치님 때 내가 꼭 받겠다. 그러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생겨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없는 사람은 코칭 펌에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반에 30대 초반에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코칭 1세대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어떤 이런 어떤 나부랭이죠. 잔잔바리. 나부랭이. 죄송해요. 괜찮아요. 3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경력 조금 있었던 거거든요. 회사 다니는 경력 조금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이 중국까지 나가게 되고 와.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코칭을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훈련하면서 그 돈 받은 걸로 또 훈련 받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네네. 무슨 큰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20권의 책을 쓰면서도 제가 크게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직 딱 한 가지 있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나에게 만난 사람에게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실제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코칭을 받다 보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적 동기가 있잖아요. 네네.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코칭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막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칭을 안 해요, 아예. 코칭을 받겠다고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20년 동안 코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기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시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코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커리어 코치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진행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고급 스킬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글을 쓰거나 책을 내는 쪽에 이런 스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 커리어를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고급 스킬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확장 스킬을 배워라 그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급 스킬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확장 스킬만 배워요. 그러면 확장 스킬은 웬만한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스킬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한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말만 어느 정도 하면 그쵸.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스킬을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학력을 올리시는 것도 커리어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에 가서도 고급 스킬을 내가 배울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학위만 따려고 간다. 그럼 저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학위를 딴다고 해도 가방끈이 길어지면요. 또 연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박사까지 받았는데 괜히 오히려 그러고 오히려 그 어떤 고급 스킬이 못 받고 학력만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 현상이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 끝을 보고 가셔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석사까지 했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박사 과정을 갔는데 어느 박사 과정을 갈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멘토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가 인사 담당자를 하고 싶냐, 네가 커리어 코치를 하고 싶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커리어 코치를 하겠다면 커리어 코치의 본질이 뭔가를 고민해라. 근데 그게 저의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오히려 박사를 가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속 한편에는 뭐가 있었는가? 나의 학력을 좀 더 이렇게 그럴싸하게 맞아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멘토의 그 질문이 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저는 제가 커리어 코칭이라는 분야와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분야, 이 고급 스킬이죠.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분야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뭐 책도 내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바퀴를 같이 융합하면서 제가 갔던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커리어 코칭이라는 것은 확장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어느 분야에서 경험이 있느냐 그 경험은 사실 내가 만들고 싶어도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커리어 코치를 된다면 어떤 커리어 코치가 될까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왔던 사람들은 청소년 커리어 코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생들을 많이 봤다. 그럼 대학생들의 코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중장년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중장년들의 커리어 코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것에 비커밍해서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커리어 코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커리어 코칭과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고급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까 했지만 뭐 상담 심리 쪽으로 가서 내가 공부할 것 같으면 그걸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경영학 쪽에 코칭 쪽으로 좀 배우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글쓰기 쪽으로 좀 배우고 싶다면 글쓰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맞는 필요한 부분 정말 내가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남들이 평가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김 코치님이 생각하기에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방금 들었던 내용 중에 확장 스킬과 그런 고급 스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의 분리가 저도 방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동안 배웠던 어떤 코칭적인 스킬이라든지 뭐 학위, 대학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누구나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확장 기술이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거를 위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냥 보여지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커리어 코치로서 어떤 세상에 의미를 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 좀 고민이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커리어 코칭을 위한 공부가 아닌 어찌됐건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진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척. 너무 명쾌해졌어요. 예, 진짜로. 그러면 오늘은 이제 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와,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돈 TV였습니다. 안녕.